자, 50조. 자, 4번에 광역시설. 그럼 광역시설도 역시 무슨 시설에 해당하나요? 기반이죠. 기반시설인데, 동그라미 1번, 2번. 광역이라는 말은 항상 몇 이상,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 했다? 걸쳐져 있다. 또는 공동 이용한다. 이런 걸 광역이라 하죠. 설치관리, 시험은 여기서부터죠. 설치관리. 원칙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의한다. 그럼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하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하든 똑같은 방법이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위에 지금 쭉 설명했던 것들이 무슨 시설에도 광역시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광역시설은 예외라는 게 있어. 예외. 자, 예외는 특광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할 수가 있고 도지사 설치관리가 있고 법인에서 설치관리한다. 요거는 예외에 해당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왜 광역시설은 원칙 한 줄 하고 예외에서 1번, 3번 요게 왜 자꾸 출제하는가? 우리 특광시장군수는 지금까지는 전부 원칙에 해당됐지. 원칙. 그런데 무슨 시설만? 광역시설에서만 예외로 나와. 예외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국가계획 그러면 반드시 누가 나왔어? 국토부 장관. 근데 여기는 뭐예요? 법인이야. 그러니까 두 군데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예외가 나와. 그러니까 자꾸 내는 거야, 시험에서. 자, 원래 공법에서는 국가계획 그럼 모두 누구? 국토부 장관. 근데 무슨 시설만? 광역시설에서만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거. 또 공법상 특광시장군수 모두 원칙이야. 그런데 광역시설에서만 예외로 나온다. 구분하겠죠? 그럼 이제 특광시장군수는 왜 예외로 나오는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말이 나왔어. 그럼 이 말은 왜? 광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협약이나 협의회가 필요하지. 그래서 협약이나 협의가 구성이 되면 그때는 특광시장군수가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죠? 그걸 자꾸 하여야 한다로 출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지사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래도 알고는 가야 되겠지. 바로 특광시장군수가 원래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체결 못했거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됐거나 그때 행정구역이 어디에 속한다? 같은 도 이 말 들어갔잖아. 같은 도 그럼 모두 누가? 국토부 장관 아니 도지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일 때는 법인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오른쪽 공동구는 역시 무슨 시설 중에 하나죠? 기반이야. 그런데 요건 단독으로 출제가 이루어지죠. 작년도, 재작년, 요즘에 몇 년, 한 5년 동안 계속 공동구가 나왔어요. 자, 1번. 공동구 있고, 2번. 공동구 설치. 그럼 공동구라는 건 언제, 누가 설치할 거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1, 2, 3, 4, 5번 나 있죠. 특히 우리 시험에는 도시개발, 택지개발, 정비구역 이런 게 많이 나와. 왜? 우리 시험에 관련된 곳이니까. 자, 그런 곳에서 면적이 얼마? 200만 제곱미터 초과. 근데 이 200만 내면 안 틀릴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틀려. 여기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그 다음 줄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하 누구라 그래?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설치해야 돼.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에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설치하라고 돼 있다. 이 뜻이에요. 자, 2번 내려와서 설치비용. 동그라미 1번. 설치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사람도 돈 내고 또 뭐 하는 사람? 점용 예정자. 점용자가 아니고 예정자야. 예정자. 그러니까 시험에서 또 점용자로 해서 틀렸어. 점용은 아직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점용자가 아니라 점용 예정자. 그 다음에 반대로 3번. 설치공사 완료했을 때 통보는 끝문장 개별적 통지한다. 여러분 시험은 신문에 공고하여 알린다 이렇게 나왔어.
왜 틀릴까? 자, 가스관이 묻혀 있어. 근데 그걸 신문에다 광고 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다 가스관이 묻혀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좋아하나? 저 위에서 좋아하겠지.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거기다 빵 하나 쏘면 되네. 그러니까 절대 알려주면 안 되니까 뭐다? 개별적 통제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공동구 수용. 수용의 의무.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수용시설이 바로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가 나와. 근데 그 밑에가 당구장 표시 7과 8의 시설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가 봐. 전설로는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맞지? 두 개만 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 그럼 나머지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 가면 8개 외우지 말고 2개를 외우는 거지. 2개. 뭐하고 뭐. 가스관, 하수도관은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 6개는 심의 거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심의 거칠 필요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우리 시험에 계속 봐봐.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가장 잘 나오는 게 여기잖아. 공동구는.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 운영. 관리자는 특광시장군수다. 그런데 끝문장. 관리 운영을 뭐 할 수 있다? 위탁. 그럼 용어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 위임이라는 거하고 위탁이라는 거의 차이죠. 요 위임은 행정청끼리. 행정청끼리 권한을 주는 건 위임이라고 그래. 아까 도지사가 누구한테? 대도시 이렇게. 요 대부분 요거는 행정청 아닌 거야. 그래서 주로 뭐 나오면 공공기관 같은 게 나오죠. 뭐 정부 출연기관 이런 거. 그건 행정청 아니지. 아닐 때 거기다 보통 위탁한다 그래. 권한을 위탁한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위임하고 위탁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만 좀 구분하시면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반달고로 2번.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관리자가 항상 몇 년마다? 5년마다. 작년에 매년 이래 틀렸지. 5년마다. 그 다음 장 하나 넘겼어요. 안전점검. 이 안전점검이 바로 관리자가 1년에 얼마? 1회 이상이야. 1년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아까 설치할 때는 점용 예정자죠. 관리할 때는 점용자야. 점용자. 근데 점용자가 함께 그랬어. 함께는 누구랑? 관리자. 설치할 때는 설치자하고 점용 예정자, 관리할 때는 관리자하고 점용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럼 함께 부담을 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누가 정해? 관리자가. 그러니까 자기도 내는데 점용하는 사람 면적이 많으면 많이 부담하라. 아니면 적게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반달가로 2번. 설치비용 미부담자의 점용 사용. 설치비용 부담 안 한 사람이야. 안 한 사람도 자 점용이나 사용할 수는 있다야. 대신에 끝문장 누구의 허가가?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반대로 나오냐면 설치비용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점용 사용할 수 없다로 출제가 됐어. 점용 사용할 수 있다. 단 누구의 허가가 필요하다?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렇게 해서 점용 사용하려면 끝문장 뭐 납부하라? 점용료나 사용료를 납부하면 돼. 그러니까 허가 받아서 점용 사용하되 대신에 점용료나 사용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해요. 자, 시설은 따로 할 게 없어 지금 읽어드렸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의 부지. 그래서 보충학습으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요걸 약칭해서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 한다. 원래대로 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결정을 바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설 결정이라 한다. 앞에 것도 안 읽었어 나는요. 그냥 시설 결정이라 한다 이렇게 읽었어. 그래 놓고 효과 그랬네. 효과하면 두 글자로 뭘까? 시설이 결정됐어. 효과. 그러지. 이거 사업.
내가 그것도 써주려다가 안 써줬어, 일부러. 자, 앞으로 시설이 결정되면 효과는 뭐다? 사업이야, 사업.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밑에가, 그러면 사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 근래 시험은 딱 어디를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요 순서 그대로 물어봐. 5개 지문 넣어놓고, 몇 년에 뭐 했을 때 잘못된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순서를 먼저 알으셔야 돼. 자, 먼저 1번. 시설이 결정됐다. 그러면 첫째, 뭐 하라? 지형도면 고시하라. 지형도면 고시하라.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뭐가 나온다? 관리계획 결정에 효력이 발생이 돼. 그럼 효력 발생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지? 그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럴 때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실효조항이 있는 이유는 지형도면 고시는 언제 하도록 되냈다? 언제? 자, 실효조항 옆에다. 언제 해야 돼? 모든 관리계획 결정시마다. 오늘 처음 배운 거죠, 이거? 응? 이거 처음 배운 거야? 몇 번 배웠어? 몇 번 배웠지? 근데 또 처음 갔지, 또. 제가 우리 앞에 표를 내가 그려놓고, 자, 페이지로 확인 한번 다시 할게요. 30쪽 펴볼까요? 30쪽. 하여튼 결정되면 2가지 꼭 해야 된다. 2가지가 뭔데? 지형도면 고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있나요? 요거는 각각 따로 들어있어. 근데 공부할 때만큼은 항상 한 개로 공부하라는 얘기야. 결정됐다 그러면 반드시 뭐? 지형도면 고시. 그 고시만 찾아보세요.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관리계획 결정에 뭐가 발생해? 효력이 발생해. 그럼 도로 만들려고 결정했어. 그럼 결정해도 효력 나와 안 나와? 아직은 안 나. 아직 결정했다고 효력 안 나오지. 그래서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고시야 효력이 그때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모든 관리계획 결정시마다 뭐 하라? 지형도면 고시하라. 그래서 무슨 조항 준다? 실효조항 준다. 있나요? 있어 있기는 이제? 알았죠? 그 꼭 기억해 줘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앞으로 뒤로도 나와 이게. 자, 다시 52. 자, 무슨 결정이 됐어? 시설이 결정됐어. 시설 결정되면 반드시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에서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런데 니은에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건 실효조항이 없다 그랬네? 왜? 그 뒤에다 무슨 결정에 한한다? 시설 결정에 한한다. 지형도면 고시는 모든 관리계획이 결정될 때마다 꼭 해야 되는 거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결정? 시설이 결정됐을 때. 그럼 다시 아까 시설이 결정되면 어떤 효과가 나와? 사업하는 거. 사업할 때는 반드시 무슨 너를 만들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라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따로 이거는 언제든지 물어봐. 어디서든지. 결정 단어 나오면 일단 뭐 해라? 지형도면 고시하라. 시설이 결정되면 지형도면도 고시하고 뭐도 수립하라.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라.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 시설이 결정고시되고 2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나오네. 결정고시 됐는데 2년이 지나도록 뭐 하지 않았다? 사업 시행 안 했다. 그때 다음 요건이 갖춰지면 시설 부지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도 있다. 원래는 도로 만들 부지에다는 건물 지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지. 근데 요건이 갖춰준 거죠. 몇 년 지나도록? 2년 지나도록 사업 안 했다. 그리고 요건, 기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했다. 원래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단계 몇 단계?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사업 안 해? 안 한다는 이야기지.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2번.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말은 몇 년간은? 3년간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럼 그때 거기다 뭔가를 해주도록 하자 해서 대표적으로 그 기역, 니은 묶어서 끝에 오른쪽에다 묶어서 대표로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야. 가설이 뭔데? 임시 건물. 그러니까 2년간 사업도 안 했고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몇 년은 3년은 사업 안 한다. 그럼 3년 동안만 존치하게 해주자. 그게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야 돼. 뒤에 나오겠지만 항상 순서 공부할 때는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3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시설 결정에 대해서 뭐하라? 타당성 검토 들어가. 타당성. 그래서 그 결과는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타당성 검토가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그렇지, 5년마다야.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계획이 아니고 시설이야, 시설.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 시설이 결정되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시설의 타당성 검토야.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관리계획은 무조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외우시면 안 돼. 타당성이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야. 먼저 시설인지 관리계획인지. 시설은 사업을 안 해야지. 3년 동안 사업을 안 해야 타당성 검토하는 거고, 관리계획은 무조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 5, 6번이 바로 10년짜리를 말해. 4, 5, 6번은. 그럼 혹시 우리 4, 5, 6, 10년짜리를 뭐라고 그러나요? 장기 미집행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장기 미집행 이 말 나면 이거 10년짜리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먼저 4번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10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했다 하고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 장기 미집행 시설을 돼 있지. 그러니까 시험장은 두 가지야. 10년 안에 사업 안 했다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10년이라는 숫자를 안 쓰고 장기 미집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럴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지목이 뭐일 때? 대. 그래서 시설 결정 효과 중에서 지목이 대라고 표시되는 건 무슨 청구할 때? 매수 청구할 때만 지목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지목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뒤에다 하나 더 써보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밑으로 화살표 그려서 밑에다 여부를 쓸게요. 여기도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를 받고 허가 받으면 시설 부지에도 개발임이 할 수 있다.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근데 아까 이런 게 어디서 나왔었나요 또? 요 말이 2년짜리에서 나왔잖아. 2년짜리. 응? 2년짜리도 어떤 요건만 갖춰지면 뭐 받아? 허가 받아 시설 부지 개발임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 지문이 두 번 나와. 10년짜리에도 나오고 또 2년짜리에 나와. 그럼 여기서는 허가를 받아 개발임을 하는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주택이 나와? 단독주택. 몇 층이야? 3층이야짜리 건축된다.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요거 차이야. 2년짜리는 무슨 건물? 가건물이야. 그럼 하나 다시 바꿔서 할게요. 우리 시설은 실효 시기가 몇 년이죠? 시설 20년이잖아. 20년. 시설이 결정되고 20년간 사업 안 해. 그러면 20년에 무슨 날? 다음 날 되면 효력상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자 20년인데 2년 지났어.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적어? 많지. 18년이나 남았잖아. 18년이나. 그런데 10년간 안 했어. 그럼 남은 기간 10년이면 10년간 안 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앞으로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는 무슨 주택? 단독, 영구적 건축물이지. 2년짜리는 가건물이지. 그걸 구분을 잘 하라는 얘기야. 시험장 가서. 자, 2년 안에 사업 안에서 허가받아 뭐 한다. 그때 단독주택 이렇게 나오면 아니다고 찾아야 돼. 일단 두 가지 이해됐나요? 자, 2년짜리는 앞으로 실효되려면 몇 년 남았어? 18년이나 남았어. 그러면 영구적 건축물 해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는 무슨 건물? 가건물. 그러면 10년간 사업 안 했다는 건 앞으로 10년 뒤에도 사업할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럼 거기다 무슨 건물? 영구적 이렇게 나와. 영구적.
이해되셨어? 나중에 이제 구분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출제될 때는 그런 단어로 출제를 해. 가건물이냐 단독주택이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라고 그랬어. 바로 기억. 실컷 결정고시 해놓고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되지 않았다. 그럼 지방에 보고할 때는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일단 결정고시 되고 뭐 하지 않았거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10년 안에 사업하지 않았다. 그럼 매년 지방의회 뭐 하라? 보고하라. 이렇게. 자, 동그라미 6번이 앞으로 가장 중요해. 그동안에 나머지는 출제를 많이 했어. 근데 요 6번은 개정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밖에 출제를 안 해놨어. 근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요 6번이에요. 자, 시설이 결정이 됐을 때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되지 않았다. 역시 뭐라고 그래? 장기 미리. 요까지는 똑같아.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 요건이 단계별 집행계획상. 다시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단계 몇 단계? 1단계 2단계. 다시 1단계 몇 년? 3년, 2단계, 3년 후 이렇게 돼 있지. 그런 계획상 시설의 실효시까지 그래서 다시 시설의 실효가 얼마? 20년. 20년까지도 뭐가 없다? 집행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10년간 사업도 안 했고 앞으로 10년간이라는 내용 중에가 뭐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그럴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그 시설 결정에 대해서 뭐하라? 해제 신청. 아주 강력한 거지. 그러니까 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10년이 지나고 그 앞으로 10년 안에 사업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바로 뭐하라? 해제 신청 들어가라. 그 뜻이야. 그럼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이 지목이 돼야 돼. 그러면 10년간 사업 안 했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매수 청구도 해볼 수 있는 거지. 매수 청구도. 그러니까 돈이 당장 급한 사람은 뭐 하면 돼? 매수 청구. 나 돈 필요 없어. 그럼 바로 해제 신청 들어가면 되겠지.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 그럼 지목이 돼가 아닌 사람은 10년이 지났다. 그럼 뭐 해야 돼? 해제 신청만 해야지.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시험에 두 가지를 낼 수 있어. 지목이 돼인 사람 이렇게 나오면 뭐 할 수도 있고 매수 청구도 하고 해제 신청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지목이 안 써지면 10년 안에 사업 안 했다. 그럼 뭐만 해야 돼? 해제 신청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고실로부터 20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해. 효력을 상실했을 때 알리는 걸 무슨 고시? 실효고시란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지문 읽을 때도 내가 어디를 읽은지 알겠죠 지금? 굵은 지문하고 밑줄 긋은 것만 읽고 있죠? 공부할 때 마찬가지, 시험장 가서 마찬가지야. 그게 단어가 나와야 돼. 그런 단어가 없을 때는 그 조건 자체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만 읽어가시라는 이야기야. 불필요한 거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번.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7가지 중에 5개 내놓고 틀린 설명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반대로 매수 청구에 대해서 전체를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자, 그 매수 청구에 대한 밑줄 그시고 매수 청구 딱 밑줄 긋죠? 거기다 요거 하나만 써요. 형성권이다 아니다. 형성권 아니다. 만약에 형성권이면 매수 청구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사줘야지. 근데 형성권 아니니까 여러분이 청구해도 안 사줄 수도 있어. 이해하셔야 되고, 예. 자, 그래서 먼저 1번. 매수 청구 대상 토지 및 절차에서 대상 토지란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 첫째,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사업 안 했다. 요 지문 하나 찾고. 두 번째 지목 뭐다? 대다. 그것만 딱 찾으면 돼,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매수 청구라는 지문이 딱 나오면 딱 두 가지가 맞았느냐 안 맞느냐 확인. 자,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사업 안 했다. 지목 뭐다? 대. 그럴 때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부적 내면 둘째 줄 그 괄호 속에 끝부분.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랬어.
요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지.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밑줄 그어보세요. 바로 실시계획 인가는 무슨 권리 주는 거예요?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 그러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무슨 권리 받았어? 공사 착공 권리 받게 돼. 그럼 공사 착공 권리 받았으면 10년간 사업 안 했더라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게요. 그 괄호 속에 보면 마지막 괄호소 지목이 대인 토지 뒤에 당의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한다. 이 말 들어갔나요? 항상 우리는 공부할 때 토지가 나오면 토지 뒤에 뭐? 건축물, 정착물, 공작물. 반대로 건축물 하면 토지도 포함 이렇게.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토지를 배울 때는 토지라고 나오면 토지 뒤에 뭐가 포함돼? 건축물, 뭐 공작물, 정착물 다 들어가. 반대로 건축물 배울 때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 그러면 건축물 뒤에 항상 뭐 포함이야? 토지, 아니면 부속 토지, 부속이라는 단어도 들어가지? 하여튼 토지 들어간다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 40문제 풀다 보면 요 지문이 한 두세 번씩 나와. 꼭 시험에서. 근데 답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아 이런 게. 토지에 놓고 토지에 하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토지가 아니라 토지까지 뭐까지? 건축물, 정착물, 공작 뭐든 다 들어간다는 뜻이야. 또 건축물 배울 때는 건축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토지도 포함한다 이렇게요. 자 2번 매수 청구 절차. 그 매수 청구 절차 토지 소유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다시 토지 소유는 어떤 토지 소유자야?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지목이 대인 토지지. 말 안 해도 알겠나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는 어떤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 사람들이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하여야 한다고 또 출제했어. 그래도 못 찾아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봐. 나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데 법에가 하여야 한다 그러면 억지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청구하는 것은 할 수 있다야. 그러면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원칙은 특광시장군수. 요걸 다른 말로 지자체라고 나와. 지자체. 원래는 지자체면 시도지사로 포함되는데 여기에 지자체는 특광시. 다른 말로 공법에서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은 가장 기본이 누구야? 특광시장군수로 돼 있어. 두 번째 예외는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될 수도 있어. 또 하나가 설치관리 의무자. 설치관리하는 의무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도 매수 의무자. 자, 그때요. 요거 설치관리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그럼 설치관리자가 다를 때 어떻게 될까? 다른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설치자에게 한다. 요것도 출제한 거지. 그러니까 설치관리 의무자 이렇게 외우는 거 좋은데 설치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낸 적 있어. 다를 때는 항상 누구한테?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라. 자 2번 매수 결정 통지 및 매수 기간. 첫째 매수 여부 결정 통지는 매수자는 매수 청구를 뭐한 날로부터? 받은 날.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그 받은 날을 딱 이렇게 한 글자 받거나 있은 날. 그럼 못 찾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 공법 시간에 무조건 날짜는 기준이 무슨 날? 받은 날로 돼 있어. 민법에서 무슨 주의? 도달주의야. 도달주의. 민법에서 모든 효력은 뭐한 날로? 도달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우리 도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안날이지. 도달됐으니까 내가 받아서 알게 됐지. 근데 왜 이걸 안 쓰게 됐냐면 옛날에 썼는데 도달했다고 다 본 건 아니지. 근데 민법은 도달하면 그 자체가 효력이 발정이 되어 있잖아. 알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안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한 날? 받은 날로 돼 있어. 받은 날. 그러니까 일단 날짜가 나올 때 뭐 하세요? 그럼 무조건 무슨 날? 받은 날 몇 개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받은 날로 6개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나 특광시장군수에게 뭐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자, 통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알린다라고 돼 있어.
두 가지를 다 갖고 하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법조문 자체가 하나의 법조문 안에도 통지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알린다라고 써놓은 것도 있어. 두가 병용이야, 병용. 그럼 이번에 매수는 어떻게 할 거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뭐 한 날?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라. 그러니까 이제 날짜 구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한 개만 나오면 무조건 무슨 날? 받은 날. 두 개가 동시에 나오잖아. 그러면 첫 번째 끝나는 날이 있어. 첫 번째 끝나는 날. 끝나는 날이 뭐야? 알렸다 그랬잖아. 알렸다. 그럼 무슨 날? 알린 날 얼마 이렇게. 숫자 6, 2도 좋아. 6개월, 2년 반드시 나와 시험에서 여기는. 근데 숫자도 중요한데 그 숫자 앞에 기준점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날짜가 두 개 나왔다. 앞에는 무슨 날이다? 받은 날이다.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날이냐? 그러면 끝에 한 날. 첫 주 끝날 때 뭐라고 나와? 통지했다. 그럼 뭐 한 날? 통지한 날. 알렸다? 이렇게. 그렇게만 구분해서. 그 다음 대금 지급 방법. 대금 지급은 공법 전부 원칙은 뭐다? 현금. 근데 예외로 다음에 해당한다. 자, 그럼 다음에 해당한다가 1번 뭐죠?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자, 그럼 거기다 요거는 동시만족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다는 직권. 그럼 직권은 왜? 그럼 투기니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해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2번은 소유자가 원하지는 않죠. 원하지는 않지만 그 매수를 해가는 사람이 직권으로. 근데 그 직권도 뭐 때문에? 투기성. 투기성은 채권을 발행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그 부재 부동산이 어떤 뜻이야? 내가 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 소유를 하고 있잖아. 그게 부재 부동산. 여러분 보통 부재자 투표 이런 말 하지. 부재자 투표. 그 뭐야? 내가 이거 거주 안 하고 있는데 투표를 해야 되잖아. 근데 부재자 그러지. 뭐 군대 갔다 이런 거. 또 비업무용 토지야. 대표적 투기가 바로 비업무용이죠. 우리 대기업들이 돈 번 이유가 요거예요. 비업무용. 이 토지가 얼마 초과되면 3천만 원을 초과되면 그 3천 넘는 거를 투기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울산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경치 좋은 곳에다가 5천만 원짜리 땅 사놨다. 그럼 뭐야? 투기다 그 말이야. 투기. 2,500만 원짜리는 투기 아니다는 얘기야. 그건 전원주택용으로 간주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숫자 잘 구분하시고. 자, 그럼 다시 윗줄. 그런 두 가지에 해당됐을 때 매수 의무자가 누구여야 돼? 바로 지자체일 때만. 근데 맨날 국가 또는 지자체 이렇게 나와. 근데 틀려 그거를 자꾸. 왜냐 아까 매수 의무자가 원칙 누구야? 지자체였잖아. 지자체. 그 지자체니까 여기도 지자체일 때만 시설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럼 정리 다시. 일단 대금은 뭘로 준다? 현금으로. 그런데 예외로는 여러분들이 원했다든가 아니면 원하지 않더라도 투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 투기에. 자, 투기에 해당되는 거? 부재 부동산. 여기 나오던가 비업무용. 얼마? 3천 초과. 그 초과분이야. 초과분.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그러면 2천만 원 이 뜻이야. 그럼 3천은 현금 준다는 이야기지. 그럼 참고로 3천은 왜 현금 주나? 세금도 내고 필요 경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 3천은 현금으로 그렇게 돼. 그러면 다시 이때는 누구나 매수 의무자가 누구나 채권 발행한다. 그러면 돼? 누구일 때만? 지자체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이렇게. 그럼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는 채권 발행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찾아야지. 왜 지자체 아니니까. 그런 시험 문제가 나. 우리 이대로 주면 누구나 찾지. 이름으로 바꿔서 내는 거니까요. 그 다음 4번으로 내려가면 시설채권. 채권은 전부 상환기간이 나오지.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근데 숫자 외우실 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10년 이렇게 외워갖고 가면 바로 틀려. 어떻게 주냐면 상환기간은
8년으로 할 수도 있다. 맞아? 그지? 맞지? 10년 이내니까. 근데 10년 이렇게 온 사람은 10년 아닌 거 다 틀린 걸로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줄 때 8년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야. 10년 이내야. 10년 이내. 이율은 정기예금보다 더 줘야 돼.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했어. 그럼 아까 소유자가 원하는 이유가 뭐야? 소유자가 원하는 거 이자 받겠다 그 말이잖아. 우리가 현금 주면 항상 뭐를 기준해? 공시지가야. 공시지가.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이 공법을 배우거나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돈 준다 그럼 뭐를 기준?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해야 돼. 공시지가 기준이야. 그러면 우리 실제 거래가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지. 근데 그거보다는 나는 이자를 받는 게 좋겠다. 그럴 때 누가 원해? 소유자가 원하지. 왜? 이자를 많이 주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줄이야.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뭐로 정해? 왜 조례야?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그 연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4개를 연결하셔야 돼.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채권의 발행 절차. 채권 발행 절차나 필요상은 무슨 법? 지방재정. 요까지 4개가 연결돼야 돼. 다시 한번. 매수무자 원칙 누구? 지자체. 지자체잖아. 그러면 지자체가 뭐를 발행해? 채권. 그럼 채권 발행에 대해서 법은 무슨 법? 지방재정법. 구체적인 거 어디서 정해? 조례로 이렇게 나와. 그게 다 연결이 돼. 지자체로.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매수가격 절차. 매수가격 절차는 무슨 법으로? 토지보상법. 그럼 법 이름이 2개 나오니까 자꾸 이걸 섞어 놓겠지. 채권하고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 지방재정법. 매수가격 절차는 토지보상법. 자, 이제 6번 주의하셔야 돼. 매수 청구 후 개발행위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형성권이면 이 지문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형성권이면. 형성권이 아니다 보니까 매수 청구했더니 안 사줬다. 그러면 어떤 행위 하게 하자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서는 시설부지 개발행위라고도 써. 아까 시설부지 개발은 몇 년짜리도 있는데 2년짜리도 있는데 여기 10년짜리도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야. 또 시험 문제는 행위 제한 뭐로 나왔어? 완화시킨다 이렇게 나왔어. 원래는 못하게 하는데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뭐라고 그래? 행위 제한 완화된다 이렇게. 자, 거기에 동그라미가 좀 굵은 글씨가 빠졌어요. 어디가 되냐면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 요게 굵은 글씨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네. 그럼 동그라미로 대신해. 빨간 동그라미. 그래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 개발 행위는 항상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조건이야. 그래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그 요건이 뭐냐면 1번 일단 뭐를 했다? 매수 청구. 청구했더니 매수 안 하기로 결정이 됐다. 두 번째는 매수하겠다고 해놓고 몇 년 지나도록 2년 지나도록 매수 안 됐다. 그럼 그런 요건이 갖추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허가 받으면 시설 부지에 건축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기역 단독주택 3층 이하. 근데 꼭 시험에 주의할 거 단독은 순수한 단독만 가능해. 원래 단독의 종류가 몇 개죠? 4개죠. 가로수를 써놔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근데 3개는 재배.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맨날 이렇게 나오지. 2층짜리 다가구 건축할 수 있다. 맞나? 층은 맞았지. 층은 3층이 하니까. 근데 다가구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어떤 사람 단독인데요. 그러면 안 되고 단독은 순수한 단독만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니은의 1종 근생으로 3층 이하. 이 디귿의 2종 근생으로 3층 이하. 근데 2종 근생에서는 4개는 재배. 자, 4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3층 이하라도 이건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자, 안마시술소 밑줄 긋고요. 거기다 안마원 이렇게 써봐요. 안마원. 안마시술소 밑에다.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몇 종이에요? 2종이야. 안마원은 1종이야. 1종. 그럼 안마원은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맞죠.
왜냐하면 1종 근생은 아무 제한이 없어. 1종 근생은. 2종 근생에서는 4개가 안 돼. 그럼 내가 그 써준 이유가 안자만 또 외워갖고 갔더니 안마원 나오니까 또 헷갈리지 말란 얘기야. 안마원은 1종 근생이고 안마 시술서는 2종 근생이야. 차이 뭘까? 차이가 뭐야? 안마원하고 안마 시술서? 안 가봐서 몰라. 안 가봐서 몰라. 학교 가면 가보셔. 그럼 알겠지 뭔지 차이는. 근데 글자 수만 구분해. 글자만.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수도 있다. 근데 다 위에는 3층이야 한데 공작물은 층이 없네요. 맞나요? 공작물은 뭐가 없으니까 지붕 없으니까 층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공작물에서 3층에 이렇게 낸 적도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건축물과 공작물은 그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번 장기 미집행 시설의 보고 나와 있네요. 지방의회 보고. 요거는 지난번에 많이 해드린 거니까 말로 할게요. 특광시장 군수. 앞으로 이걸 항상 뭐라고 한다? 지자체장이라고 그래. 지자체장은 다음의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뭐 할 필요가 없어졌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자 10년 안에 10년 지날 때까지 뭐 안 했다? 사업 안 했다. 그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매년 보고하라. 근데 여기서 만약 시험 문제를 또 낸다면 그 동그라미 1번의 괄호 쪽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괄호.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를 했어. 그럼 이 시설이 나오면 보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로 출제해야 돼. 없다로. 요걸 한번 낼 수가 있을 거야 아마. 왜냐면 나머지 지방에 내는 거는 거의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괄호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서 괄호 속이라고 다 출제하지 않는데 근데 감이 있어 감이. 아 요럴 때는 요 괄호도 내겠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지방의회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지방의회 보고하겠죠.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했다고? 뭐 길게 안 읽어도 돼. 국장이 결정고시했고 누가 관계중앙회의 직접 설치하기로 했다. 근데 그게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나오면 따로 지방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 두시고. 양괄호 2번 해제 권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특광시장군수에게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어. 아까 보고는 매년 하여야 되는 거지. 보고는 하여야 되는데 권고는 할 수 있다. 그때 할 수 있다 하고 뒤에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자체장에 보내라 그래서 날짜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 과정만 써놓은 거고요. 양괄호 3번 시설 결정에 해제를 권고받은 특광시장 군수는 동그라미 1번 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2번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라.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써놨는가? 오른쪽을 넘어가 보세요. 오른쪽에 가면 동그라미 다시 1번은 굵은 글씨가 누구 나와 있죠? 특광시장은. 동그라미 2번은 시장군수는. 그걸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왼쪽에 있는 3번은 법이야, 법. 이렇게만 하라 해놓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대통령령이야. 세부적으로 이름을 명시했다는 이야기야. 자, 왼쪽에는 싸잡아서 특광시장 군수는 뭐 하거나 해제 결정하거나 또 도지사한테 신청하라 했지. 이름은 없었잖아, 이름은. 근데 대통령령에는 오른쪽에 나온다. 그럼 시험에서는 오른쪽이 나오는 거야, 오른쪽이. 그래서 특광이 할 때는 권고받고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라. 그럼 특광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라. 근데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시설 결정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지.
시장군수 결정 권한이 없잖아.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신청하라? 도지사에게 신청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자가 잘 구분하셔야 돼. 특광은 결정권이 있으니까 권고받고 몇 년? 1년 안에 바로 해제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시장군수는 권고받고 1년 안에 해제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 말이야.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줘야 돼. 그럼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로 몇 년? 1년 안에 해제한다고 돼 있어. 그럼 날짜 잘 봐. 1년 1년인데 특광은 무슨 날로 1년이에요? 권고받고 1년이야. 도지사는? 그렇지. 신청받고 1년이야. 권고 아니야 이거는? 이걸 구분해 줘야 돼. 다시 특광은 결정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권고받으면 그날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해제하면 돼. 그럼 시장군수는 결정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신청? 도지사. 그럼 도지사는 자기가 권고받은 게 아니니까 뭐 받은 날로? 신청받은 날로 1년이다.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3번. 지자체장. 그럼 4명을 다 말해. 지자체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권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뭐하라? 소명. 나 이거 해제 못하겠다는 소명은 몇 개월? 6개월. 해제하는 것은 1년이야. 근데 1년인데 권고냐 신청이냐 그거 구분하나 또. 특광으로 문제가 나오면 권고받은 날. 시장군수로 나오면 신청받은 날 이렇게. 그다음에 양괄호 4번. 지방의회에 뭐하라? 재보고. 아까 어디서 보고했는데? 양괄호 1번에서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 한 번 보고하는 경우란 뜻이야. 제자가 들어갔으니까. 지자체장은 그 보고한 장기 미집행 시설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다시 몇 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보고는 최초 보고한 때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다시 한번 보고하라. 이렇게. 요게 지방의 보고고요. 이제 3번이 우리 이제 처음 배워. 3번은 해제 신청하는 거. 요거는 시간상 조금 쉬었다가 요건 도표로 내가 그려 드릴게요.